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그동안은 좀 주식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그 지한이 아빠 투자 잡설에서 부동산 얘기를 좀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동산 경험은 제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험이고요. 제목은 문재인 정부하에 남아있는 마지막 부동산 투자 방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려고 한 말은 아니고요. 현재 부동산 상황을 보면 사실 1가구 1주택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이 마땅히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자금도 이제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갈 곳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마 주식이 많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각종 부동산 이제 공유방 같은 데서도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성토하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정부의 이제 강력한 규제 때문이죠. 너무 촘촘하고 꼼꼼하고 강력해서 더 이상의 부동산 투자 요인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5억 초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의 전면 금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신용대출에 대한 이 제한, 이런 것들을 계속 레버지를 낼 수 있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부동산 금융이 계속 축소되니까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점점 축소되고 있지 않나.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흔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은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듯이 이 정부의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내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정부의 정책이 정해진 그 플레이그라운드 안에서 이 규제를 회피하거나 법적으로 타당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틈새를 찾아나가야 되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한이 아빠가 생각하는 최근의 부동산 투자 전략 중 오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가구 1주택이 완료가 됐고 다음 부동산을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지금 현재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 라는 형태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장기적으로 서울의 집값은 현재 압박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는 똘똘한 한 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예전처럼 몇 억이 오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파트 투자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냐 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대안으로 토지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 투자 요인이 개별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정부의 그 원칙은 어떠냐면 실거주자를 제외하고는 아예 아파트를 못 사게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구입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징별적 세금으로 회수하겠다. 재건축의 경우에도 승인이 어렵기도 하지만 승인을 내주더라도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통해서 다 초과이익을 회수하겠다. 이런 것은 이제 사실 정권의 운명을 걸고 지금 하고 있고 현재 국회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추세가 줄어들거나 낮춰지거나 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정부의 방향성을 잘 살펴보면 아파트 투자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다른 것을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상가나 토지. 주택에다가 징벌적인 세금을 때리고 있으니까 세금이 적게 드는 곳을 사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상가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에 투자를 못하게 하고 승인이 잘 안 나니까 그럼 재개발에다 하면 되겠죠.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면서 추가의 대상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개발에 상가에 투자하되 조합 설립 이후 관리 처분까지만 보유하자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 아파트 단지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입니다. 즉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짓는 거죠. 근데 재개발은 주변에 있는 이 주택들이 전부 다 노후, 불량주택이기 때문에 얘를 싹 밀어버리고 하수도, 배관, 전기부터 다 다시 해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제 개발이죠.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차이가 있는데요. 뭐 조합설립이라든지 기타. 재건축은 아파트가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들은 워낙 튼튼하게 져가지고 지금 이 재건축 승인이 안 나죠. 그 다음에 재개발의 경우에는 노단독단지, 다가구, 뭐 옛날 시장 이런 데를 대상으로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로 전부 다 도시를 완전히 재생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바로 재개발에 상가를 투자하자라는 건데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이 재개발의 일반적인 절차를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정비구역이 설정되고 지정되고 추진위회가 선정되면 조합이 설립됩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사업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이 되고 이주 철거, 이제 착공 분양 이렇게 해서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그냥 이걸 쭉 가지고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흔히 말하는 입주권을 받았으면 되는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되냐면 관리 처분 인가를 받는 시점에 1가구 2주택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 전까지 예를 들면 보유했다가 팔면 사실은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고 세금도 많이 적게 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걸 제가 알게 된 이유는 저의 개인적인 그 경험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1가구 1주택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제가 영등포에 있는 재개발에 조그만 상가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상가를 구입할 때 2019년도 12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런 목적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1가구 1주택이 됐으니까 나중에 얘를 상가로 분양받아서 실제로 노후 대책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양을 받아서 그러니까 상가를 사서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보니까 이런 재개발 상가에 대한 투자의 문의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얘기는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으라는 부동산에서 요청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재개발 상가에 대한 투자의 욕구가 많아지고 그것이 이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관리처분 인가가 되는 그 시점에 1가구 2주택으로 해상해서 주택을 2개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니까 이 재개발하는 게 이렇게 단계별로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조합이 설립됐을 때 좀 오르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났을 때 오르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좀 더 오르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가 이제 분양까지 끝나면 또 오르고 입주할 때 또 오르고 뭐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조합이 설립돼 있고 이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전까지 재개발 상가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관리처분 전에 팔자라는 얘기고요. 이게 왜 좀 좋을 것 같으냐면 이 지금 자료를 보시면요. 서울시의 경우에 이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서울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라는 기사도 좀 나오고 했어요. 재개발을 촉진하려고 많이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투자할 때의 장점은 뭐냐? 첫 번째, 1가구 1주택을 계속 유지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전에 팔면 되니까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시내에서는 아파트 공급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재개발 사업은 가능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장기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안정 정비 조례에 보면
분양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의 이상인자 해서 실제로 이제 상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권리가액이 충분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가를 구입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재개발 지역은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것보다요,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나 이런 쪽이 밀집되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빨리 부시고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투자했던 곳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제가 투자했던 내용이 여기인데요. 잘 보시면 아래쪽에 영등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바로 옆에 신세계백화점과 타임스퀘어가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영등포 오거리가 보입니다. 영등포 오거리의 좌측이 목동 방향이고 우측이 여의도 방향입니다. 그 바로 오거리에 영등포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등포 시장, 영등포 뉴타운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죠. 그 오거리가 이렇게 2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23개의 구역 중에 제가 투자한 것은 1-12구역입니다. 12구역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으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지정이 되고 조합이 되고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사실은 장사가 거의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도 문을 닫은 상태거든요. 지금 아무도 없고 이제 셔터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가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 계신 분들도 특별하게 거기서 계속 장사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노후주택이 많은 것보다 이렇게 상가가 많은 것이 훨씬 더 투자 목적으로는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처분 이전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주택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상가를 구입하는 거죠. 상가를 구입하면 상가의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이면 50%, 1년에서 2년 미만은 40%입니다. 근데 지금 주택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은 70%이고 1년에서 2년 미만은 60%입니다. 2년 이상은 이제 기본세율로 계산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양도세율 자체도 혜택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하실 게 상가를 구입했다. 구입한 상가에서 입주권을 받아서 관리처분 이혼 단계까지 계속 보유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올바른 전략이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국세청에서 요즘에 나온 Q&A 백문백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세 계산을 할 때 분양권을 주택세에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분양권을 주택세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세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주택세에 포함하면 1가구 다주택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양도세 면제의 기준인데 이걸 잘못 쌓는 바람에 예를 들면 관리처분까지 가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정부가 여러 규제를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임대주택에도 임대주택 사업자를 폐지하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간주하고 과세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하겠죠. 따라서 상가는 상가대로 그대로 그냥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재 상가의 세율과 지금 재개발 상가인 경우에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장점을 잘 생각한다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가를 구입했지만 얘가 지분이 작아가지고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해당 부동산이나 주변에 이제 잘 아시는 분한테 논의를 해서
그거보다 높은 권리가액을 갖는 상가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이제 단점으로는 이게 입주권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당초 목표와 달리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고요. 가장 큰 리스크는 생각보다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근 공공재개발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공재개발은 언뜻 보면 굉장히 불리한 제도인 것 같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저희같이 실제로 관리처분 전,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 전까지 보유하게 팔겠다라는 목적으로 하면 공공재개발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냥 재개발은 거의 한 10년 넘게 걸리는데 공공재개발은 한 5년이면 끝나거든요. 두 번째는 조합원 분양가도 좀 매력적이고요.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담금의 경우에는 공공이 부족분을 대납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총 50%를 지원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최대 50%까지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공공재개발을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 진행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독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재개발 지역이 있다면 주말에 한번 부동산의 근처에 가서 한번 이런 투자 전략이 어떤지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투자 아이디어들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영등포 쪽에 만약에 그런 재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답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중개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거기서 어떤 피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그 중개사분을 통해서 사실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재개발에 상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상가를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관리처분 인가나기 바로 전 단계에서 팔면 예전처럼 5, 6억씩 올라가는 그런 장에서는 그 정도의 수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내고 양도세를 낸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